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어김없이 화요일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네, 오늘 전일 관망세를 보였던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돌아오면서 오늘 코스피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내 종목은 왜 안 가나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저희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세 가지 창구 열려 있고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번호는 샵 2034입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은 두 분과 함께 내일장 장원급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지은 대표 그리고 정재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떠올랐는지 한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테슬라발 이슈로 인해서 자율주행 섹터가 정말 강했습니다. 자율주행 13%가 넘는 강세를 보였고요. 의료기기도 오늘 12%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화장품도 오늘 12%가 넘는 섹터 등락률을 보였는데요. 이 중에 두 분은 어떤 섹터를 꼽으셨을지 탑픽 섹터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지은 대표님은 여전히 화장품주에 손을 들어주고 계시고요. 정재훈 대표님은 오늘 조정을 받았던 방산주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그럼 두 분과 함께 오늘장 이슈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대왕고래 테마가 또 한 번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금요일에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연다라는 소식 덕분인데요. 오늘 한국가스공사가 52주 신고가를 썼고 한국석유도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 시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가스 관련주는 일단은 두 분 다 부정을 주셨습니다. 정재훈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하고는 좀 모두 급등했다가 조정받고 오늘 조금 다시 튀어오르긴 했거든요. 근데 한국가스공사가 나홀로 신고가 랠리를 보이는 와중에 이 종목도 부정이실까요? 아니면 좀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하고 부정이실까요? 우선 부정의 의견을 좀 드린 건 지금 최근 들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정의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이게 이제 예산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아마 정치권 쪽에서 쌈박질을 좀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동성도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여전히 밸류적으로만 따져봐도 여전히 좀 싸요. 싼 부분들은 맞는데 일단 좀 제법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운 그 부분들 때문에 부정의 의견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아무래도 이게 바로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 동해 쪽에 있어서는 계속 얘기들이 좀 있었던 그런 사항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이게 사업성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정치적인 이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어찌됐든 확률적으로 좀 높은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시추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시추공 하나에 1,000억씩 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5개에서 6개 정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러면 5천억에서 6천억 가까이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큰 돈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걷어들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크죠. 리턴되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마 이게 단기적으로 좀 끝나는 것보다는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이 좀 정해져 있죠. 언제부터 하겠다. 네.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내년 초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보게 되면 아무래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이런 기업 쪽은 아무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조정을 받았을 때 하게 된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테마성 작은 주식을 좀 보게 되면 말씀드리기가 조금 거시기가 되지 동양철강 이런 경고 종목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아마 내일 모레 이번 주 중에 아마 경고 딱지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한번 흐름들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뭐 SK가스라든가 뭐 이런 가스관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지역난방공사라든가 오늘 좀 제법 올랐어요.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군들도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한번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은 부정 주시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일정이 남아있으니까 조정받을 때는 보는 게 괜찮겠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저희 유튜브 댓글창에서도 데니님께서는 광기의 수급이 이번 주에 한 번 더 남은 듯이라고 또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이진 대표님도 부정을 또 주셨단 말이죠. 아예 지금 테마성이기 때문에 조금 쳐다보지 않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이실까요? 네, 일단은 투자자분들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까다로울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좀 저는 부정의 의견을 드렸고요. 아마 앞으로 변동성이 더욱더 확대되는 구간에 진입을 할 거고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워지실 건데 일단 동해가스전 일정을 전반적으로 보면 6월 21일에 전략회의가 있고요. 7월에는 첫 탐사 시추 대상지가 선정이 되고 지금 12월에는 첫 탐사 시추가 개시가 되고 2025년 1분기 때 시추 결과가 보고가 되는데 굉장히 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계속해서 급등락이 반복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종목들이 튀어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초전도체랑 좀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과치가 어떻게 될지에 그 대한 여부는 알기는 어렵지만 말 그대로 수급의 이슈를 가지고 지금은 매매해야 될 구간인데 아마 이러한 부분들을 매매를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컴퓨터 앞에서 계속해서 보실 수 있는 분들 아니고서는 업무를 하시거나 다른 일정들을 소화하시면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의견에 대해서는 부정을 드렸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종목 또 한국가스공사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에 약간 쉬어가지만 상방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저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는 보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변동성이 더욱더 확대되는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수급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에 있어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분들은 접근 가능하지만 아니신 분들은 웬만하면 스트레스가 가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천천히 어차피 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천천히 호흡을 가지고 좀 길게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대왕고래라는 이 테마 자체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대응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 다 좀 동일하신 것 같습니다. 네, 석유가스 테마 저희가 알아봤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네이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야후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내 시스템을 분리하겠다라고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해외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 봐야 될지 네이버 주가 전망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이버에 대한 의견까지 두 분 다 부정을 주셨습니다. 정재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근데 네이버 주가를 보면은 분명히 역사상 밸류에이션이 좀 하단부에 위치해 있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정의 의견을 주신 걸까요? 사실 이게 그 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뭐 일단 일본 쪽으로 좀 넘어간다라고 얘기해서 뭐 네이버 쪽에 있어서의 뭐 실적이 줄어들거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지분법 평가에 이게 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만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막대한 데이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만약에 활용을 하지 못한다라면 네이버의 성장의 한 축이 꺾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라인 쪽이 일본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걸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걸 이렇게 쉽게 넘어가도 될 부분들인가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이거는 기업 대 기업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대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좀 얘기를 해주거나 뭔가 조율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크게 뭐 나서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결국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뺏겼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네이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억울하기도 할 건데 혼자 한 것도 아니고 물론 합작을 해서 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 부분들 자체를 좀 뺏겼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되면 네이버에 있어서의 주가는 좀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시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그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부정의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의견 들어봤는데 우리 지은 대표님도 부정을 좀 주셨단 말이죠. 주가가 좀 악재를 반영하면서 빠질 만큼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지금 오히려 또 실적으로는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도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실까요? 네, 일단은 더 빠지겠다라는 의견보다는 반등이 쉽지 않겠다라는 의견이 좀 맞을 것 같은데요. 이제 투자자분들이 심리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얼어붙어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외국인들이 최근에 조금 들어오긴 해줬지만 그렇게 아직은 좀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결국에는 네이버가 13년 동안이나 성장시켰던 일본 국민 메신저인 네. 이제 라인 야후가 네이버 지우기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은 이게 뭐 이익적인 부분으로 큰 손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이슈로 다가올 수가 있고 또 다른 것보다도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실적 좋았지만 앞으로 그럼 어디서 성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항상 작년까지만 해도 AI라는 이 모멘텀과 키워드가 붙었는데 AI 관련돼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지금 나쁘지 않고 좋은 기업인데 이 회사가 한 발 더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AI라는 모멘텀을 잘 활용하고 그로 인한 실적을 만들어냈는가에 따른 이런 기간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이 좀 딜레이 됐다라고 시장에서는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돌파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적 좋다라는 이유만으로 네이버의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지금은 좀 이제는 부족한 구간인 것 같고요. 결국에 시장은 성장에 좀 초점을 맞출 텐데 과연 이 성장주로서의 네이버가 AI 쪽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돌파적인 흐름이 나와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추세도 완벽하게 좀 추세를 전환해서 다시 한번 우상향 기조가 오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 횡보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공교롭게 오늘 그 두 이슈에 대해서는 좀 부정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대체 어느 쪽을 봐야 우리가 시장 대응을 잘할 수 있을지 두 분의 토픽 섹터도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정재훈 대표님께서는 내일장 볼 섹터로 방산을 주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에 나오셨을 때도 방산주 뽑아 주시면서 LIG 넥스원 가져오셨었는데 이후로 또 어제 급등이 나와가지고 지금 수익이 또 좋은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방산 가져오셨는데 그 안에서 어떤 종목 볼까요? 우선 방산 쪽 섹터는 아무래도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선택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 우선 화장품 쪽이나 음식료 쪽을 좀 보게 되면 수출이 많고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면서 주가가 좀 화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보게 되면 방산 쪽도 충분히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지금 루마니아에 좀 가 계시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유럽 쪽에 있어서 전시회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러시아 쪽에 있어서의 횡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일단 뭐 국방 예산을 늘리는 그런 계기가 좀 됐던 그런 사항들이고 사실 유럽 쪽에서 전 세계죠. 유럽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서 우리나라만큼 빨리 만들 수 있고 가성비 좋고 이런 방산 쪽에 뭐 탱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나를 좀 보게 되면 없습니다. 가성비 죽이고요. 제품 끝발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납기를 또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주가 좀 들어올 거고 지난주에 LIG 넥슨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LIG 넥슨이 좀 적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아마 방산주들 다 봐야 될 거예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급등 나온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슨, 현대로템, 그리고 풍산 이런 애들 좀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 쪽도 보셔야 될 거예요.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쪽도 봐야 될 건데 좀 길겠지만 네. 왜냐하면 일단은 루마니아 쪽, 유럽 쪽에 있어서의 수주가 또 나오게 될 겁니다. K2 전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K9 자주포라든가 K21 레드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추가 수주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폴란드 쪽도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중동 쪽에서도 이슈가 있어요. 그 중에 LIG 넥스원은 아마 중동 쪽에서도 수주를 하나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5월 달에 테스트를 하고 갔어요. 참관을 하고 그리고 돌아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LIG 넥슨도 수주가 나올 거고 또 중요한 건
이번 달 말부터 8월 초까지 림팩 훈련을 실시를 합니다. 그중에서 LIG 넥슨이 성능 테스트를 거기서 해요. 거기서 만약에 잘 되면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 자체는 최강의 무기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방산 쪽 섹터는 다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하나에로스페이스 수주잔고 60조, LIG 넥슨 아마 20조가 조금 안 될 겁니다. 현대로템도 상당히 큰 수주를 갖고 있고 수주잔고가 있고요. 그럼 먹거리가 좀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섹터들은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분명히 선택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 쪽에 있어서는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이쪽을 좀 말씀을 드린 건 조선 쪽에 MRO 사업의 시작이 되게 되면 이게 규모가 좀 상당히 큽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한국의 조선 쪽의 조선주들이 참여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중에 이제 하나오션이라든가 HD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아마 기사를 좀 보시게 되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게 그 시장이 유지보수하고 하는 그 시장 자체가 뭐 몇 억 단위가 아니라 수십조 단위예요. 매년 들어가는 게. 그게 만약에 조선 쪽에 MRO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좀 올라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풍산 무기죠. 155mm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쪽에 유일하게 증설한 게 풍산이에요. 풍산이 증설을 했고 생산 양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부분들이 있고 수출이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풍산 많이 빠졌으니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곁들임으로 좀 볼 수 있는 거는 세트레가이죠. 위성. 이쪽도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고 아마 올해 내에 세트레가이는 우리나라 쪽에 있어 국방과학연구소인가요? 아마 그럴 건데 거기에서 추가적인 수주가 나오게 될 거고 지금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 수주 잔고가 역대 최고치입니다. 몇 년 동안에 일거리를 좀 갖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모멘텀이 될 것 같고 그런 실적이 좀 나오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산 쪽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산뿐만 아니라 조선주까지 좀 함께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지난주에 LIG 넥스원 꼽아두셔서 수익을 또 많이 주신 만큼 이번에 언급하신 종목들도 저희가 내일장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는 지은 대표님의 탑픽주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몇 달 전부터 화장품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를 항상 꼽아두셨어요. 근데 지금 또 장품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또 가고 또 가가지고 대표님 말씀 참고하셨던 분들은 좀 수익이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시점도 공략해도 괜찮은 자리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일단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저도 화장품 이야기할 때 살짝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세 보면 오늘도 어저께까지만 해도 조정이 깊고 이제는 시세가 끝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오늘 또 다시 한번 도약에 성공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결국 시장의 분위기는 지금 뭐 금리에 대한 약간의 완화, 뭐 미국 증시랑은 또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미국은 AI 중심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관련된 시장에서는 지금 방산 그리고 자동차, 뭐 수출 쪽, 음식료, 화장품 이런 관련주들이 좀 시장을 끌어나가고 있는데 이 기조가 당분간은 좀 유지가 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중에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이는데 일단 중국을 탈피해서 지금 미국과 유럽, 뭐 동남아시아 이제는 중동까지 내년부터는 또 관세가 철폐가 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데 오늘도 이제 토니몰이라는 기업이 또 상승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클리오로 또 토니몰이라는 그 브랜드 자체로도 유명하지만 요즘 또 다이소에서 굉장히 저가용 화장품 본샘이라는 그 브랜드를 출시를 했는데 아이크림도 3,000원에 팔고 또 레티놀 화장품도 5,000원이라는 정말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면서 지금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고 있는데요. 이런 다이소를 좀 초점을 맞춰서 화장품 판매하는 기업들이 지금 오늘 좀 추세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에이블 CNC라는 종목도 역시 지금 다이소 라인에 이제 더 퓨어로 입점을 했는데 뭐 색조도 그렇고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다른 화장품
품주들 비해서 좀 덜 오른 격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 가능하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여름이 굉장히 일찌감치 또 이번에 폭염이 심하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여성분들은 화장할 때 이제 여름이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게 화장이 네. 지워지니까 맞아요. 무너져요. 네, 무너지니까 좀 안 좋아하시는데 이런 워터프루프 기능을 또 잘 탑재한 화장품들이 에이블 CNC 라인에 굉장히 저렴하게 잘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 이제 이런 좀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화장품으로 인기를 끌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선크림 관련 또 여름 관련 워터프루프 화장품들의 인기가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또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주들은 당분간은 좀 계속 보셔도 좋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화장품주 섹터 꼽아주셨고요. 그 안에서 에이블 CNC 눈여겨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주까지 저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지금 접수받고 있습니다. 저희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창구 열려 있고요.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 번호는 샵 2034입니다. 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 상담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